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수사해온 검찰이 브로커 또 병역기 피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어제 넘겼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무더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규모가 꽤 크죠? 네, 맞습니다. 137명이 지금 기소를 당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나 이런 거는 이미 한참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랬었죠?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건 한 4개월도 지금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137명을 적발했다고 하니까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건의 핵심 인물은 행정사 2명입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그러니까 병역 의무자 등에게 300만 원에서 한 1억 1천만 원까지 돈을 받고 의뢰인들의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그 많게는 1억 원 넘게 받았군요. 네. 돈을 이 정도로 쓰려면 돈이 많아야죠. 유명 연예인도 있고 뭐 그렇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역 면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 사실 병역 면탈에 관여되는 경우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에 갔다 오면 생명이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운동선수가 들어가 있는 곳이 보통 프로팀, 실업팀인데요. 저도 좀 사실 놀라긴 했는데 종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 배구, 배드민턴, 축구, 승마, 육상, 조정 그리고 프로게이머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배우, 래퍼, 의사, 의대생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브로커와 공모해서 병역 면탈을 도운 가담자가 2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역 면탈자는 108명이나 되고요. 그 사람들의 병역 면탈을 도운 사람도 20명이나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사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의사, 의사, 대형 로펌,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발작의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병무청을 속여서 병역 의무자의 병역을 감면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걸 목격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줘야 되니까 의사가 필요할 테고 거기에 브로커들이 있고 네. 실제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짜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역 브로커인 행정사가 의뢰인을 접촉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인하고 병역 정보 공유 카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지식인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업을 홍보했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입영 연기와 병역 판정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묻는 질문이 올라오면 거기에 잘하는 행정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올리는데 직접 행정사가 자기가 올리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기 홍보임과 동시에 앞으로 병역 브로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돈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미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시판들을. 그러니까 병역 의무자 유형에 맞춰서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다음에 제공하는데요. 병역 판정 전후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 등 이런 사람들한테 역할 분담을 맡기면서 철저히 범죄를 준비하는 그런 치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질문을 올려요. 그러면 접근해서 답글을 달고 네. 뭔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연락을 해오면 당신이 병역 면탈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나만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뇌전증을 이용해서 병역을 면탈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해서 흥분 상태가 돼서 반복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가능하면 뇌전증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는 MRI나 뇌파 검사에서 증상이 안 나타난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는.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도움을 조금 받게 되면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아는 선수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군 행정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허점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뇌전증 증상이 있다는 걸 주변 인물들이 진술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은 자신이나 면탈자 가족을 그 목격자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휴대폰 게임 등 장시간 전자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목격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병역 면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의료기관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는 이런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법 지식과 의료 지식과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교묘하게 활용해서 전문가들이 가장 나쁘게 자기 지식을 활용한 뭐 이런 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바로 병역 면탈이 되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꽤 긴 기간 여러 명이 동원돼서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군에서 등급을 판정을 받잖아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거든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현역 복무입니다. 근데 4등급은 보충력으로 사회 복무 요원으로 편입이 되고요. 5, 6등급은 사실상 군 면제, 그 이하는 군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4급 보충력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그리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자료 내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등급이나 4등급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판정 끝나면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상황이야. 그럼 예를 들면 과거에는 살을 빼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불시에 연락이 갑니다. 예를 들면은 한 1년 중 사이에 갑자기 연락 와서 오늘 그 검사 받으러 오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역 면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는 한 2년 동안 사후 관리까지 브로커들이 해줬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1, 2차 병원 기록은 어떻게 남길 수 있지만 3차 대형 병원 의료 기록은 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료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알려줬다고 하고요. 최초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도록 아예 검사 직전에 약물을 복용하도록 이렇게 또 코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첫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병역 처분 변경 절차를 통해서 다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예 병역을 면탈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줬다고 그마저도 안 해도 되도록. 예, 맞습니다. 야, 참. 허위 진단은 근데 급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연예인인데 다음 달에 당장 무슨 광고 계약이라도 해서 이거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병역 면탈자의 나이, 또 입영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늦게 군에 가기도 하니까요. 연기 횟수가 이미 다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그냥 판정받은 대로 그냥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받았겠죠. 패스트 트랙을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발작이 일어나서 119에 신고한 것처럼 일단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119에서 구급차가 가는 곳이 대형 병원으로 주로 가거든요. 그렇겠죠. 대형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를 받은 기록을 또 남깁니다. 야, 그럼 3차 병원 기록이 남는 거네. 예. 그러니까 1, 2차 병원 기록도 보다 3차 병원 진료 기록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패스트 트랙을 밟게 되면은 병무형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과정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끼는 게 진짜 나쁘네요, 나빠. 자, 근데 이 사람들 형사처벌은 물론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받아야 될 테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럼 군복무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군복무는 당연히 이제 이 병역 면탈에 따르는 병역법상에 거기에 따른 형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형량 다 채우고요. 그다음에 군대도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역 면탈에 따라서 한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됐다 그러면 2년 감옥에서 생활하고 복역한 다음에 그다음에 복역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인생에서 한 4, 5년 정도를 그냥 허공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1년에 최대 5년 이하 징역 받은 다음에 군복무까지 꽉 채워서 애누리 없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뇌전증 앓고 있는 분들, 병역 의무가 있는 분들 중에 이분들이 피해 입을까가 진짜 걱정인데.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이런 병역 면탈 수법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니까 대한의전증학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뇌전증은 전 연령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치료 및 관리도 가능하다. 근데 오랫동안 잘못된 편견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일반적인 뇌전증 환자들까지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데요. 국내 뇌전증 환자가 한 36만 명 가량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절반 정도는 약물 치료 등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관리가 가능한 초기 증상 정도, 경미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뇌전증으로 발작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뇌전증 환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확실히 뇌전증 환자를 이번에 뇌전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환의 특성 때문에 그렇잖아도 온갖 차별 이런 걸 네. 당하고 있는데 이 참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검찰이 7년치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자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왜 인터넷에 질문 올리고 이런 걸로 처음에 미끼를 던지다시피 네, 하니까 그렇죠. 여기도 관리 강화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면탈 그 방지 종합 대책을 병무청에서 내놨는데요. 일단 병무청은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중증 관리 대상으로 4급 정도 4급에서 6급 정도를 판정받은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뇌전증 환자가 피해는 없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전문가 집단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얼마나 안 좋게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지를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네요. 자, 마무리하죠.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